제처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처도 이제 법사로, 저도 정토의 법사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안에서 오래 살았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저희 안에서는 이제 매 천일마다 자동적으로 해고가 되도록 되어 있어서 단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더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만일 동안 결사를 하고 있는데, 만일은 30년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때 저희가 정말 푸릇푸릇했던 20대 때부터 같이 활동을 하게 돼가지고 정말 우리가 한 만일 정도, 한 30년 정도 뭔가 좀 우리가 딱 결의를 하면 뭔가 불교적 가르침과 그런 것들로 사회를 일정하게 좀 좋게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희가 한 초기에 10명 정도가 같이 결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만일 동안 있으려면 너무 길잖아요. 매 천일마다 나눕니다. 그래서 매 천일마다 모든 활동은 다 제로 포인트로 돌아갑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대로 해도 괜찮은지, 이런 방식으로도 괜찮은지. 그래서 그 방식을 갖다가 완전히 제로 포인트로 돌아가니까 아예 처음부터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한 성과도 평가를 하긴 하지만, 정말로 이대로 하는 게 좋을지 평가해서 새롭게 하거나 한다면 또 새롭게 신기일전하는 중심으로 다시 활동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한 번은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0일이니까 대략 3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두 번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6년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 뒤부터 무조건 바꾸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주로 이제 사회활동하고 환경 쪽에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 시스템이 된 뒤부터 제가 6년 동안 환경관리도 활동하다가 다른 걸로 바꿔야 됐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제가 이제 공양주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공양주를 자청해서 제가 공양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침마다 발효경을 했기 때문에, 발효경도 아주 옛날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발효경 준비하고 그 다음에 공양간 활동을 하다가 2001년 그 9.11 테러로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고 해서 아프간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죠? 여러분 9.11 테러 아시죠? 뉴욕에 폭파됐던 거. 그런 바람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23년간 전쟁이 끝나는 바람에 저희가 한국 JTS라는 그 안에 긴급구호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 제처가 책임자였기 때문에 거기 갈 사람을 이제 선정해야 되는데, 거기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특히 저기 여자 하나 남자 하나가 가야 되는데, 나이가 좀 그 다음에 또 사회활동을 많이 해본 사람이 갈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제가 3년 동안 1000일 동안 공양주를 해야 되는데 1년 하고 아프가니스탄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한 4년 정도 거기서 이제 카불과 칸다하르 쪽에 난민 캠프에 이제 한 70개 정도 학교 텐트를 지원하는 것하고, 또 교사들 훈련하는 것하고, 아이들 영양식 지원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카불 북부 쪽엔, 여러분 카불 지역이 간다라 지방입니다. 여러분 간다라면 가장 많은 게 그 안에 카불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모든 물건 중에서 90%가 다 불상이고, 그 다음에 탑이고 다 불구예요. 여러분은 알고 있는, 여러분 권생담에 나오고 있는 모든 배경 있죠? 선제동자가 머리 풀고 부처님 지나가는 거, 이게 다 잘랄라바드입니다. 거기 가요. 전생담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카불과 파키스탄 또 페사와르 그 근처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저는 거기 가서 제가 바미안에 이제 석굴도 보기도 하고, 또 카불 북부에 탑다라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탑다라가 이름 딱 보면 아시겠죠? 다라가 마을이라는 뜻인데 탑은 부처님 탑이에요. 근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불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불자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넌 이슬라믹 스태츄라고 해가지고 이슬람 이슬람 양식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다 도굴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탑다라에 갔더니 그래도 그 탑이 굉장히 성하게 있어가지고 너무 고마운 마음에, 제가 카불이나 이 페사르를 가서 느꼈던 걸 뭐냐면, 여기에 무수한 많은 그 불심으로 그렇게 탑도 짓기도 하고, 또 바미안에 석굴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 이 조상들이 그나마 이쪽 지역에서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법이 전파가 돼가지고 지금 저한테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고마운 마음으로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탑다라 마을에 학교 지어주는 활동도 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한 4년간 활동해서 돌아와서
돌아와서 저희가 그 3년마다 그래서 자동 해고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또 거의 다시 또 해고된 상태여가지고 돌아와서 평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남북 문제 관련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그 평화재단에서 이제 제가 이제 기획실장으로 이제 초기부터 단체를 만드는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으면서 거의 고도가 그 산에 들어가면 한 3,000m 가량 되는데 제가 기압에 굉장히 예민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막 만성 두통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그 타이레놀을 갖다가 막 맨날 그냥 먹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몇 통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공동체에서 2010년에 치료차 나와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거의 그 젊은 청춘을 갖다가 공동체 불교 안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 밖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저한테 요구되는 사회적 활동들이 있거든요. 환경운동 쪽에서 제가 하는 역할들이 좀 있고, 제가 불교 내에서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제가 또 이제 귀농운동본부라고 해서 농사지로 내려가자는 운동도 있습니다. 그때 1996년에 만든 운동본부인데 요즘엔 지금 각 도시마다 다 귀농귀촌 지원센터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귀농운동 지원, 귀농정책연구소 이제 소장으로 있기도 했었고, 한살림도 여기 부산 한살림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한살림 환경운동 쪽으로, 그다음에 남북 문제 관련된 NGO들하고는 뭐 제가 아주 가깝게 활동을 했었고요. 같이 네트워크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불교단체 내에서 다양한 환경이나 남북 문제나 개발구호 쪽 이런 활동 쪽에 네트워크를 계속 갖고 활동을 해왔고요. 제가 그렇게 몸이 좀 안 좋아져서 이제 밖에 나와서 아예 요양을 하려고 하고 있다가 주변에서 이제 저희는 몇 차례마다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참에 좀 밖에 있겠다고 해가지고 밖에 있다가 보니까 뭐 여러 사회단체에서 요청이 와서 제 신조는 뭐냐면 잘 이용당하는 삶을 살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부르면 뭐 그냥 가서 역할을 좀 도와주는 걸로, 돈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후에 뭐 월급 받고 생활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다 어떻게 다 그냥 다 죽지 않게 생길 뿐 아니라 제가 공동체에 살다 보니까 큰 돈을 쓰지 않아도 그렇게 생활 불편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환경 관련돼 가지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막 어디든 다 제가 우리 스님교실 때 실상사에 인드라방 생명공동체 만들 때 제가 준비위원장 역할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도법생에게 넘겨드렸고, 그다음에 불교환경연대 같은 제가 에코부타 이제 공동대표였는데, 에코부타는 이제 정토에 있는 환경단체예요. 불교환경연대는 이제 수경 스님이 계시는 단체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초기 2001년에 제가 아프가니스탄 가기 전에 준비위원장 역할로 이제 준비위원장이 돼서 스님께 넘겨드리기도 하고 했었어요. 지금도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군데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가 좀 길었습니다. 준비가 좀 됐습니까? 네, 준비된 것들을 좀 보고. 자, 들어보니까 환경얘기 앞으로 몇 번 걸쳐서 좀 듣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아직 결정이 다 안 된 건가요? 그러면 제가 오늘 몇 가지 좀 사고 실험을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실험. 예. 환경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저 이따 어차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몇 번에 걸쳐가지고 환경 얘기를 할 거란다면 지금 기후 문제가 어떻고 수질 문제가 어떻고 쓰레기 문제가 어떻고 이런 얘기는 제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라디오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불교라고 한다면 좀 불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얘기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몇 시까지 되죠? 12시까지. 알겠습니다. 그럼 아마 지금 PPT 내용을 다 얘기를 못 할 거예요. 자, 하나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뒤에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자, 그 다음 장. 그 다음에 엔터키를 지금 뒤로 넘어갑니다. 예. 자, 예. 자, 이 뭐죠? 배추. 자, 여기 이건 그림이 있는 배추지 않습니까? 그죠? 그림이 있는 배추는 좀 생동감이 좀 없어요. 뭐로 할까? 여러분이 우리 핸드폰 갖고 계시는데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을 여러분 한번 딱 좀 보세요. 한번 잠깐 들어보실래요? 핸드폰. 충분한 거죠.
자, 이 핸드폰. 자, 이 핸드폰이 여기 오기까지 관계된 사람을 한번 따져보자. 여기 핸드폰이 여기 오기까지 관계된 사람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한번 그냥 처음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뭐 내부에 보이지 않는 활력이 생깁니다. 활력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 그 어떤 뭐 리액션이란 말 아시죠? 예? 보통 이제 저기 법사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법문을 할 텐데 전 주로 사회활동하고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화면이 막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역동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리액션 반응을 해주면 훨씬 더 섬세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핸드폰 이게 여기 오기까지 한 몇 명 정도나 관계 있을까? 여러분 정답을 맞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즉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살님 한 몇 명 정도가 핸드폰이 여기 오기까지 한 몇 명 정도가 관계돼 있을 것 같아요? 1000명. 우리 보살님부터 1000명. 야, 그게 보세요. 지금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리세요? 올린다. 약간 올릴 거. 예. 저건 올렸고. 우리 보살님. 그냥 이런 인원수 제가 원하는 건 몇 명? 몇 명? 예. 우리 거사님 일단 그냥 처음엔 재미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 2, 3천 명 2, 정도. 3천 명. 고맙습니다. 우리 거사님요. 한 1억 명. 이런 건 아니고. 우리 거사님 어떻습니까? 5명. 5명은 아니고. 명. 그건 아니고. 우리 저 보살님 어떻게 20명. 20명. 네. 아까 1억 명부터 20명까지 우리 저 보살님은 5명 거죠. 5,000명이요. 5,000명 좀 더 쓰셨네. 그다음에 우리 보살님 10명 정도. 10명 정도. 1000명은 안 되나? 핸드폰이 여기 오기까지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일까? 우리 5,000명 정도. 5,000명, 10명에서 확 늘어났습니다. 10명은 아니지. 보살님은 어떻습니까? 한 500명? 500명. 답이 안 짐속이 크네요. 우리 마지막 우리 거사님까지 3,000명. 자, 한번 따져볼까요, 그러면? 자, 여러분 핸드폰이 여기 오기까지. 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한번 제일 처음 먼저. 물어보실래요? 제일 만드는 사람. 제일 처음에 만들겠다고. 디자인한 사람이 디자인 아니고. 디자인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설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자, 설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앱을 만드시는 분이 필요하다. 이 안에 기계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 안에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소용없기 때문에 앱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 앱을 만드는 사람이 한 몇 명가량 될까요? 여러분 저기 핸드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몇 개 정도 되죠? 많습니다. 억수로 많아요. 아까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20명. 20명은 아니고. 개발자가 몇 명이나 될까? 20명은 아니고.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몇 명이나 될까요? 몇천 명 되겠네. 몇천 명? 최소한 20명은 넘지요. 있겠죠? 넘지요. 예. 자,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만 하여튼 20명은 넘을 거예요. 그러면 이 핸드폰이 여기 오기까지 관계된 사람 또 아까 이제 기계 설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 만든 또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죠? 홍보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게 갤럭시 노트 10이거든요. 노트 10 광고도 해야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또 어떻게 필요할까요, 우리 보살님?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그게 딱 떠오르는 대로. 보살님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나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쥐고 있잖아요. 사야 돼. 구매를 해야지.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내 손에 들고 있으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사람이죠. 최종 소비자잖아요. 네. 내가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관계되어 있을까요? 소비자가 있으면 공급자도 있거든요. 그렇죠. 공급자. 아까 마케팅 했잖아. 공급자인데 아까 얘기했던 알게 공급자 돼. 누굴까 그러면? 이거 갤럭시 노트 10 공급자. 공- 삼성이죠. 그죠? 삼성도 있어요. 삼성이라는 대리점도 있어요. 거대한 기업이 있어야 되는지 되겠죠. 네. 그죠? 자,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있어야 돼요. 그죠? 거기에 삼성이라는 기업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죠, 삼성에? 삼성전자에 하면 삼성이란 이름으로 삼성 다 있을 필요가 있을까? 다나 거기에 필요. 요 반도체에 파트만 막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근데 그 파트만 있으면 됩니까? 다른 건 필요 없습니까? 다른 곳에 있어야지. 연구도 해야 되고 실험도 해야 되고 아니, 뭐. 핸드폰 나오는데 다른 건 필요 없지 않을까요? 하청 기업들이 또 있겠죠. 하청 기업도 있어야 된다고요. 자, 이 핸드폰 만드는데 하청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하청 회사가 이해하겠죠. 이해하겠죠. 최소한 몇백 개는 될 몇 거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하청 기업들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외국도 있어. 아, 외국도 수입되고 있네. 온다. 일본 자, 수입. 그럼 아까 공급자 네. 삼성만 있는데 삼성에 요 노트 10을 개발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가전 개발한 사람, 그다음에 삼성이 만드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삼성이 만들게 핸드폰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TV도 만들고 세탁기 다 만들지. 가전제품 다 삼성 만들지. 건설도 있습니까? 예. 삼성 건설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요게 요 핸드폰이 여기 오기까지 삼성 건설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삼성 건설이 있어야지만이 삼성이 덩어리가 커져서 삼성이 갖고 있는 가치를 갖다 홍보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 바람에 덩달아 핸드폰도 훨씬 더 이렇게 큰 회사니까 믿음을 주게 만들어가지고 훨씬 더 팔죠. 팔리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삼성 건설도 직접 만드는 데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어쩜 삼성 건설도 수급자. 이게 여기 오기까지 관계가 있다.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은 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아, 삼성 건설도 관계가 되네요. 그러면 준수들도 포함됩니까? 이제 핸드폰 만드는 데가 삼성만 있습니까? 또 어디 있죠? LG, LG가 있어요. 또 아이폰. 애플도 있어요. 자, 이 핸드폰이 여기 오기까지 애플은 필요 없을까요? LG는 필요 없을까요? LG는 여기 오기까지 LG는 필요 없을까? 왜 필요하죠? 서로 기술 공유라든지 뭐 이런 게 좀. 기술 공유를 해야 돼. 여기서 뭘 개발했으면 아, 우리도 그거 개발해야 되겠구나라고 자극을 받아서 기술 갖다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그런 기술 갖다 따라하면서 서로 일정적인 경쟁을 통해서 상생작용을 일으켜가지고 한국이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됐다. 이렇다면 LG 핸드폰도 지금 이 핸드폰이 여기 오기까지 LG도 관계가 됐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제 말에 홀려서 이러고 대답하는 거 아니죠? 제 말이 그냥 하다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끄덕끄덕거리는 거 아니죠? 자, 근데 여기 오는데 여기서 여기 요거 뭐로 만들죠, 여기? 유리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탄소유리가. 아, 탄소유리입니까 이게? 그러면 아까 하청 회사 중에서 이거 만드는 회사도 있어요. 물론 내부 회사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 회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뭐 한 100여 개 정도의 하청 없죠. 저기 하청. 무슨 회사? 하청 회사도 있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런 회사들 다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다 이 핸드폰이 여기 오기까지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있다. 하청 회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단 몇천 개가 아니라 그냥 100개라고 합시다. 그렇지만 일단 100개 정도는 될 거예요. 자, 100개 하청 회사가 있는데 각각 회사에 몇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을까? 하청 회사 하나에 한 300명. 조그마니까 적어도 100명. 100명, 300명 100명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 100명이 계신 분들이 이 핸드폰이 여기 오기까지 이 100명이 다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네. 정말로? 100명은 아니겠지. 한두 명 아닐까요? 아니지. 아니에요? 아니지. 100명이 다 관계가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자, 그런 회사가 한 100개가 있다. 100명이 100개면 만 명 정도. 만 명이네. 만 명이 다 이 핸드폰이 여기 오기까지 관계가 돼 있다. 동의하세요? 거기 있는 분이 아, 밥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도 또 식솔도 또 가나. 그 부인이 필요할까요? 그 관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부인은 이 핸드폰이 여기 오기까지 관계가 돼 있습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네. 정말로? 네. 거기 아이들은 관계가 없겠지. 있겠죠. 아이들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아빠가 돈을 벌이야 먹고 살 수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막 먹고 그러면 살고 전 세계인이 다 필요하네. 신나서 일도 열심히 하고 아이 목구멍에 밥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거 들으면서 그 힘 때문에 일도 열심히 하는 거다. 그러면 아버지의 일할 근로 의욕도 높여주고 이런 것들로 아이들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동의가 되세요? 아이들은 그러면 어디다 뭐 하나요? 학교 다녀요. 학교가 필요합니까? 네. 학교가 필요하나요? 그래가지고 인구 전제다. 자, 그러면 이 핸드폰이 여기 오기까지 학교가 필요합니까? 예. 학교에 누가 계시죠? 선생님. 선생님. 친구. 선생님도 필요한가요? 네. 자, 그럼 이 핸드폰이 여기 오기까지 선생님이 필요합니까? 네. 자, 이거 어떤 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가 있으려면 요 학교만 필요합니까? 다른 학교도 필요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나라 학교만 필요합니까? 일본 학교도 필요하고 미국 학교도 필요하고 다른 나라 학교도 필요합니까? 네. 왜 필요하죠? 우리나라 학교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나라 학교가 있어야 학문적 교류가 있어서 수학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치고 최신 학문도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아이가 중고등학교 다니는데 대학교는 필요 없습니까? 대학교도 필요하죠. 부산대학교 필요하죠. 자, 부산대학교에 우리 아이가 들어왔는데 부산대학교만 필요합니까? 그 옆에 있는 경성대학도 필요하고 아니면 외국어대학도 필요합니까?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까? 이 학교가 잘 되려면 그 교육 시스템이 서로가 생태계를 조성해서 서로가 연결돼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과정이 있어야 학문적인 분위기가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다른 학교도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래. 근데 외국에 있는 저 학교는 필요한가?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같은 대학교가 필요합니까? 우리 아이 키 크는데 유학도 간 것도 아닌데 그 학교가 뭐더러 필요해? 지금 시대로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합니까? 네. 왜 필요할까요? 거기에 들어보니까 전부 다 인드라만큼 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거기서 갖고 있는 학문적 성과가 금방 전달돼 가지고 그 배운 것들이 또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되는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각 나라에 있는 대학이 다 부산대학교, 그다음에 경성대학교 뭐 이런 학교의 학문적인 기량을 키우는데 모든 대학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상호 지원하고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자, 핸드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핸드폰 얘기하고 있어, 그죠? 이 핸드폰이 여기 오기까지 관계되어 있는 것이 전 세계에 있는 대학이 다 관계되어 있다. 확실. 너무 비약이 아닌가? 왜 너무 오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대학이 요 핸드폰이 여기 오기까지 다 관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얼마나 관계되어 있을 거예요? 뭐 거의 뭐 절반 전 인구의 일. 퉁쳐서 그냥 다 절반은 된다. 선생님.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럼 반대로 저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의 그 적도 지방에 있는 거기 있는 우리 저 이란 여러분 저 흑인이라든가 뭐 이런 말을 쓰면 인종차별 거기 있는 사람의 아들이 있어요. 그 꼬마는 이 핸드폰이 여기 오기까지 관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멀지 않을까? 뭐 정보를 하더라도 하면 다 포함되지. 정보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공유하면은 자, 여러분 관계가 아까 있을 거고. 이 핸드폰이 여기 오기까지 반대로 그렇게 그 가나에 있는 그 꼬마가 이 핸드폰 만드는데 무슨 기여를 했죠? 아니면 저 안데스 산맥에 있는 저기 그 뭐죠? 안데스 산맥에 그 꼴짝이 살고 있는 그 원주민도 전 세계 사람이 다 관계돼 있다고 볼 수가 있을 때 그 전 세계 사람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 여기 어떻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앱에서 환경을 높게 만드는데 그런 분들이 계셔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도록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게 만들었기 때문에 핸드폰에 생산에 관여한 거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뒤에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뒤에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지금 마이크 소리가 나오는 확보를 겁니다. 하려면 그래요? 그 어디 이런 데 있는 사람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요? 원대로 원석을 채취를 해야 예. 그런 걸 원석 어떤 우리가 여기서 채취되는 무수한 많은 저기 물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채취하려면 그 오지에 계신 분들이 어떤 것도 지역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위해서는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도 이 핸드폰이 오기까지 관계가 돼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럼 핸드폰이 여기 오기까지
관계가 없는 사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관계가 되어 있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정말로? 제가 말하니까 그냥 다 그런 거 아니야? 실제로 동의가 되십니까? 다 관계가 되어 있다. 자, 지금 그러면 이 핸드폰이 여기 오기까지 관계된 사람들은 좋아 어쨌든 간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사람은 됐어. 네? 자, 여기 핸드폰이 여기 오기까지 나무가 필요합니까? 나무는 있어야 되나요? 그렇죠. 나무들이 있어야 줘야 됩니까? 나무가 있어요. 어차피 지구 나무가 있어야 줘야 되죠, 그죠? 이 핸드폰이 여기 오기까지 풀벌레가 필요합니까? 풀벌레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왜 그러지? 그냥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나무가 있어요. 자연이 서로 켜있기 자연의 때문에 마음. 나무가 좋아 소리 쏘고. 풀벌레가 있어줘야 네. 되죠, 그죠? 얘기하잖아. 그 다음에 저 짐승들도 필요합니까? 예. 요 핸드폰이 여기 오기까지 그 짐승들도 거기 있어줘야 자연 생태계가 유지가 돼가지고 이걸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저 바위는 필요할까요? 바위. 다른 건 살아있는 생명인데 바위는 살아있는 생명 같지 않으니까 관계가 없지 않을까요? 필요합니까? 저 구름은 필요한가요? 바람도 필요합니까? 그뭐 유중 무중이 다 필요한 거지 뭐. 달도 필요한가요? 예. 자, 달은 달까지 알았어. 저 목성까지 너무 멀어서 목성은 필요할까? 아 부처님법에 온 유중 무중이 다 포함됩니다. 우주가 다 들어가지. 우주. 저 멀리 가서 저기 안드로메다에 있는 우수한 많은 별들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이 핸드폰이 여기 오기까지 안드로메다의 별들까지 뭐 필요할 게 뭐가 있겠어? 안드로메다의 별이 필요합니까? 이제 들어보니까 우주는 하나다 해가지고 다 포함되네. 게. 필요합니까? 예, 우주는 하나다 해가지고 부처님법이 해가지고. 핸드폰이 여기 오기까지 어. 바람도 필요했고요. 풀벌레도 울어줘야 되죠. 새들도 지저귀 필요가 있는 겁니까? 새도 지저귀 줘야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구름도 이렇게 흘러가줘야 되는 거죠. 햇빛도 있어야 되고 비도 필요합니까? 자, 핸드폰을 보니까 이 안에 바람이 보여, 그죠? 예, 전부 다 이 안에 있지. 구름도 있네. 관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안에 저 안데스 산맥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의 그 꼬마 이 사람도 보여요. 그렇습니까? 예, 없는 게 없습니다. 자, 핸드폰 됐어. 핸드폰은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연결돼 있네. 네. 관계돼 있네요. 그 다음에 동시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자연물이 다. 이 핸드폰이 여기 오기까지 다 관계가 됐다. 동의하십니까? 예. 자, 핸드폰은 됐어요. 그럼 다른 걸로 해봅시다. 자, 요걸로 또 시작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거 여기 오기까지 관계되어 있는 사람 따져보자고.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요거 그러면 또 이렇게 지금 같은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칠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 요걸로. 자, 이걸로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또 어떨까요? 뭐. 똑같겠죠. 여러분 지금 안고 있는 방석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방석도 똑같겠죠. 자, 그러면 방석도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 한다면 이번에는 요 방석은 요 핸드폰이 만들어질 때까지 요 방석도 관여가 된 겁니까? 동의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우리 보살님 안고 계신 요 방석, 저거 말고 요 방석도 핸드폰이 여기 오기까지 요 핸드폰이 여기 있는데 관계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전제가 모든 사물들이 다 요 핸드폰에 관계돼 있다네. 예,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 했으니까. 요 방석, 조방석도 관계가 돼 있나요? 여기 조방석도 요 핸드폰이 오는데 기여했습니까? 예. 자, 물병이 여기 오는데 우리 저기 보살리 앉아 있는 저 방석도 요 물병이 여기 있기까지 관여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우리 불교 내에서 특별히 새로운 얘기 아니잖아요. 예, 불교에서 다 있어야 될 거. 뭐다, 예.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어. 이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사람이 있어줘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 새들이 지저귀줘야 내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기 흙이 있어줘야, 저기 바다가 있어줘야, 저기 저 구름이 있어줘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존재하는 건 너희들 다 필요 없어. 나만 존재하면 돼. 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잘나서 내 능력대로 일하다 보니까 내가 번 거야. 내가 얻은 거야. 라고 할 수가 있냐. 내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것들은 상당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 주변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해주고 있고 거기 그렇게 어떤 곳인가에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계 속에서는 이 방송도 나를 존재하게 만들고 여기 계신 여러분 거사님과 보살님들도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살려주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저 하늘에 있는 구름과 바람과 비와 이런 것들은 다 나를 살려주게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저기 누구 딱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라고 딱 인사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보통 대답을 할 때. 딱 인사하고 우리 저 거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처음 오래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는 덕담의 말이 있어요. 그렇죠. 덕분이라고 그래요. 덕분입니다라고 했는데 내가 저 사람 덕을 본 게 무슨 일이 있지? 덕 본 일이 뭐가 있죠? 내가 여러분한테 무슨 덕을 봤죠? 여러분은 나한테 무슨 덕을 봤죠? 여러분들이 거기 그렇게 있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서 그것이 나를 갖다 이렇게 살리게 만들어주는 아주 작은 한 부분 역할을 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여기 계신 분들 덕분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저기 저 구름 덕분에 저 나무들 덕분에 그 다음에 저 하늘 덕분에 저 바람 덕분에 저 새들 덕분에 저 짐승 덕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연기적 사고입니까? 비연기적 사고입니까? 연기적 사고.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예. 모든 게 관계되어 있다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근데 관계없어, 상관없어 라는 말은 뭡니까? 상관없다는 말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상관없다는 말은 네가 죽든 말든 난 상관없어. 이건 관계가 있다는 연기적 사고예요? 비연기적 사고예요? 비연기적 사고. 비연기적 사고죠. 그러니까 일단 어떤 사람이 괴로워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고통을 받든 안 받든 난 관계가 없어. 연기적 사고입니까? 비연기적 사고입니까? 비연기적 사고죠. 부처님이 끊임없이 연기적 가르침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중생의 아픔이 나의 아픔 이건 연기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끊임없이 누군가 아프면 동체 대비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는 상관이 있다는 생각들을 기조로 합니까? 상관이 없다는 생각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사회 시스템입니까? 지금 사회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들을 기본으로 해서 사회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는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연기적 사고에서 보냐면 여기 계신 우리 거사님은 확장된 나야. 내가 이게 피부 속에 갇혀 있는 게 나라고 생각합니다. 나가 아니라 보통 우리는 개체적 나 있잖아요. 피부에 갇혀 있는 요것만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로서 존재합니까? 나 혼자만? 여러분이 계셔줘야 내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자연이 존재해야지만, 저 사람이 있어야지만, 저 일본 사람이 있어야지만, 중국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다 관계 속에서 내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주는 것 자체가 나를 살려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무주한 천지만물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덕분에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여러분들 덕분에 살고 있는 거고, 내가 저 새들 덕분에, 자연 덕분에, 나무 덕분에 살고 있다. 여러분, 내가 덕을 입고 있다고 한다면, 덕을 입고 있는 일종의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 거잖아요.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올바른 생활 양식은 뭡니까? 네? 여러분, 은혜를 입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한테?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갚아야죠. 그죠? 은혜를 갚는다를 한문으로 뭐라고 하죠? 보온. 그렇죠. 보온하는 삶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무수한 많은 분들한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갚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의 아픔을 동참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확장된 나야. 내가 확장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한 것이 곧 내가 행복한 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내가 확장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동체 대비에 같이 보자 한다면. 그래서 불교에서는 덕분에란 말도 있지만 뭐 복만이 지으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복만이 받으란 말은 나 혼자만 사는 사회 속에서는 내가 복을 많이 받으려고 무조건 믿습니다 주시옵소서예요. 종교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나 부처님한테 복채를 줄 테니까 말씀 좀 잘하게 해달라고 해서 100만 원 줄 테니까 1000만 원 벌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한테 말을 좀 잘해서 헌금을 내거나 보시게 하는 것들이 다 투기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건 개인의 복을 갖다 누리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이 확장된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는 것, 여러분이 건강한 것, 여러분이 행복한 게 곧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계속 내가 좋은 일을 베풀고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곧 나에게 좋은 일이고 내가 행복한 일이 되는 거죠. 연결된 사회 속에서는요. 연결되지 않은 상관없는 사회 속에서는 내가 죽든 말든 난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파괴되든 말든 관계가 없다. 상관없는 사회 속에서는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다 상관이 있는 사회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상관이 없는 게 없어요. 내가 모든 것들이 다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말로 행복한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로 잘 지내는 것, 모든 게 다 잘 살려지는 것,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내가 잘 살려지는 것과 내가 사는 것과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자, 핸드폰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이게 아까 우리가 일단 여러분 눈빛으로 확인한 결론은 뭐냐면 이 핸드폰이 여기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관계가 돼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다 이 핸드폰이 여기 존재하는 다 영향을 알게 모르게 끼치고 있다. 이 말에 동의를 하신 거죠? 예. 여러분 이 방 안에 여기 방 안이 지금 여러분 빼고 이 방 안이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방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실제로? 맞죠. 공기가 있죠. 공기는 또 수분이 있죠. 이 안에 습도가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있어요. 그걸 습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습도 40%. 물은 뭘로 돼 있습니까? H2O예요. 그죠? 산소와 수소로 결합돼 있죠. 이 안에 산소 입자와 수소 입자가 꽉 차 있어요. 그죠? 그 산소 입자 하나 딱 떼가지고 이 산소 입자가 존재하기 위해서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할까? 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결론은? 똑같겠죠. 그죠? 자, 이 말은 아까 핸드폰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물병도 여기에 관계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 물병에 관여한 것을 따져봅시다. 물병은 이 빔 프로젝트가 있기 위해서도 물병이 기여하고 있다. 동의하세요? 예. 자, 이 물병은 저 방석이 있는데 존재하게 만드는데도 이 물병이 기여하고 있다. 동의? 자, 이 물병이 저 테이블, 이 물병이 저 운판이 존재하는데 이 물병이 관계되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자, 여기 연꽃이 몇 개나 되나 몰라, 연등이. 여기 다 하나하나의 이 물병이 다 관계가 돼 있다. 동의하세요? 자, 그러면 이 물병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H2O, 산소하고 수소 입자, 이 하나하나에도 다 이 물병이 다 관계가 돼 있다. 동의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물병은 달이 존재하는데도 이 물병이 관계돼 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괜히 저 따라 하지 마세요. 달이 존재하는데도 이 물병이 관계돼 있다. 그 다음에 저기 목성이 존재하는데 안드로메다가 존재하는데 이 물병이 관계돼 있다. 여러분 일미진주 항시방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일찍일퇴 자득이란 말 들어보셨죠? 일미진주 함시방이란 말은 뭡니까? 먼지 틱을 하나에 먼지. 전 세계. 하나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다 들어가 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수사적인 그냥 문학적 표현이에요. 실제 그래요. 실제. 여러분 이 물병 하나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주가 다 들어있다. 여러분 지금 동의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자, 핸드폰 여기 핸드폰에 우주가 다 들어있다. 동의하신 겁니까? 이게 그냥 선사에 참 아름답고 좋으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 그런 거예요. 그냥 문학적 수사예요. 실제 그런 겁니다. 전 이걸 딱 본 거예요. 이게 한눈에 딱 눈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일단 안목이 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알고 보니까 나만 존재한 줄 알았더니 이 핸드폰 하나가 다 우주를 다 간직하고 있어요. 물병 하나가 우주를 다 간직하고 있어요. 이 방석도 모두 다 하나가 다 우주를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이걸 딱 바라본 그 순간부터 혼자 내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여기에 이제 이게 일종의 지혜이지 않습니까? 안목이 열리고 어떤 게 사실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근데 지혜만 가지고는 차가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지혜만 강조하면 차가워지는데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 지혜와 뭐가 필요하죠? 실천. 맞습니다. 실천은 뭐가 또 필요하면 자비가 같이 가야 돼요. 자비가 같이 가지 않은 지혜는 굉장히 아주 칼날 같아지고 아주 날카롭고 사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따지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아주 서리발처럼 서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불교는 지혜를 상대적으로 많이 원래 지혜와 자비가 굉장히 동시에 중요한데 이게 깨달음을 추구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혜가 너무 강한 나머지 굉장히 좀 차갑고 싸늘해요. 근데 여러분 보통 기독교라든가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 자비가 강해요. 그래가지고 뭐 복지라든가 뭐 이런 것도 서로 도와주고 상호 구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좀 종교가 유지되게 만드는데 그렇게 공동체 서로가 따끈한 공동체 옛날엔 시골에서는 그 공동체 다 살았는데 도시에 와가지고 그렇게 공동체를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뭔가 도시에서 뭔가 헛헛한 마음이었는데 그게 이제 교회가 성당이 또 절이 그 공동체 역할을 함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몰라도 거긴 사람끼리 친해서 안 나갈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게 공동체란 말이죠. 이게 이제 자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같이 가야지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혜의 눈이 안목이 열리다 보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로 크게 깊은 자비의 마음을 안 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행복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건 그냥 일반 불교 얘기지 이게 환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제가 환경 얘기를 주구장창 맨날 며칠 걸려서 말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불자들은 일단 불교의 연기적 가르침으로부터 시작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서양의 사고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 다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너와 나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따져볼게요. 그 벌레 중에서 인간한테 해로운 벌레가 있고 이로운 벌레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해로운 벌레를 뭐라고 하죠? 해충. 이로운 벌레를 뭐라고 합니까? 권충, 해충, 이충이라고 하는. 해충을 뭐라고 하죠? 이충. 자, 해충이다, 이충이다. 누구의 기준인가요? 내 기준이지.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해충이란 말 뒤에 따라붙는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해충 뭐뭐. 해충 하면 박멸. 해충이라고 말을 딱 붙이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박멸해. 박멸해야 돼요. 여러분 박멸은 뭡니까?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멸종을 시켜야 된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을 딱 보고서 유색인종은 박멸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갖고 태어난 게 여러분이 전생에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 교실에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치는데 다른 애들 차별하는 건 아닌데 특별히 몇몇 애들만 특별히 이뻐요. 그럼 여러분은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결과적으로 차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여기 강아지가 검은 강아지하고 흰 강아지가 있어요. 그죠? 하얀 강아지, 검은 강아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어떤 색 강아지를 고를 가능성이 많을까? 흰 거, 밝은 거, 흰색, 하얀 강아지. 나도 하얀 강아지를 고를 것이다. 라고 여러분 속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에요. 그렇지. 여러분 분별을 가져야 돼. 무엇을 특별히 이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덜 이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분별한 거지. 결국 차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죠? 분별심이 여러분 발동되는 저기 얼마 전에 미국에서 흑백 차별 때문에 막 저기 저 LA 폭동이 일어나고 했어요. 네. 그 백인의 입장에서 보자 한다면 흑인과 우리가 다 영어로 말하면 컬러드예요. 유색인종이에요. 그래가지고 백인의 입장에서 보자 한다면 흑인과 우리나라를 우리 황인종들 차별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최근 들어서 우리 저 동양계가 막 사살을 당하고 했죠. 우리가 바라볼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유색인종으로 태어난 것은 여러분이 전생에 잘못 태어난 거예요? 아니면 백인들의 시각이 잘못된 거예요? 백인의 시각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이 잘못 태어나신 건가요? 백인의 시각이 잘못된 거죠. 예. 자, 여러분 강아지가 하얀 강아지, 검은 강아지가 있는데 흰 강아지를 좋아하고 하얀 강아지를 덜 좋아한다. 결국 여러분이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 그럼 강아지가 검은 털 갖고 태어난 게 강아지 잘못이에요? 여러분의 시각이 잘못이에요? 여러분의 시각이 잘못이다. 자, 해충과 이충이 있어요. 자, 어떤 건 해롭고 어떤 건 이롭다. 이로운 것들은 가만두는데 해로운 해충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박멸해야 박멸해야 된다고. 씨를 말려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농약도 여러분 농약 먹고 자살한 농민들은 살릴 수 있는데 여러분 저기 풀 중에서도 이름을 알고 있는 풀이 있지만 기타 등등의 풀들을 뭐라고 하죠? 잡초 뒤에 붙는 말 있죠. 잡초 뭐뭐 제거. 잡초라고 붙는 순간 뭐라고 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풀 입장으로 볼 때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 해충의 입장으로 보면 나는 그냥 벌레로 태어난 걸 뿐인데 사람이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충이다 해충을 누가 구별한다? 인간이 분별해가지고 그래서 해충을 완전 씨를 말려 죽이는 이 제초제 같은 경우는 제초에 먹고 죽은 농민들은 살릴 수가 없어요. 워낙 맹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연계를 바라보는 것들을 둘로 나눠서 바라본다. 어떻게 나눠서? 이충과 해충을 나눠. 이건 누구의 관점입니까? 인간들의 관점. 인간의 관점인데 지금 1964년에 린 화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환경 문제의 어떤 근원이라고 하는 논문에 있었어요. 그 근원을 따지다 보니까 서구의 문명은 크게 두 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는 히람 문명, 그리스 문명, 그다음에 히브리 문명, 기독교 문명, 이 두 가지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이 히브리 문명이 지금의 환경 문제에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교회 다녀 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세기 성경에 보면은 인간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듭니까? 인간을 만드는데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요. 다른 생명들하고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 신의 형상을 닮은 아주 특출나게 잘나게 태어난 존재로 만듭니다. 이렇게 이거 갖다가 보통 이제 탈생물적 교만이란 말을 씁니다. 다른 생명들하고 달라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에요. 인간중심주의예요. 모든 생명들에서 우리가 제일 우월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인간한테 신이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특별하게 잘나게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피조물을 갖다 지배하고 정복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저 백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흑인은 자기하고 동일한 인간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흑인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흑인들은 지배하고 정복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무수하게 식민지 개척을 하고 자연을 갖다가 끊임없이 인간이 자연을 갖다는 지배하고 정복의 대상인 겁니다. 이렇게 바라보게 만들었던 초기의 이념적 제공을 누가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느냐 하면 기독교 문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희란 문명이라고. 우리가 불교인이니까 우리는 역시 대단하고 다른 종교는 문제가 있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신학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을 향해서 지배하고 정복하고 한단 말이죠. 자, 근데 불교에서는 이렇게 인간이 중불나게 잘나게 태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도 이 생에 선업을 쌓으면 다음 생에 윤회를 해요. 끊임없이. 다른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그런 동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고요. 자기 명예에 살 수 있도록, 제 명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제 명예에 살지 않고 빨리 죽게 된다 한다면 이건 살생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생명들을 살려주는 거.
그건 마치 여러분이 물 속에서 막 죽으려고 막 그냥 숨을 못 쉬고 할 때 누가 딱 건져주면 그것만큼 자기 목숨을 살려준 감사한 것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방생이라고 하는 게 큰 공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인간은 자연을 갖다 지배하고 정복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동안. 그건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흐르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동일한 의식이에요. 이 동일한 의식이 다 옳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여러분 저기 중세시대 천동설이라는 게 있었죠. 지구가 중심이고 모든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여. 이게 천동설이에요. 근데 그 갈릴레오라든가 아니면 코페르니쿠스가 그게 아니다. 지동설로. 그게 아니라 지구는 태양을 주변을 또 돌고 있어라고 지동. 말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신성을 갖다 모독했다면서 화형을 당하잖아요. 그때는 상식이 뭐였습니까? 또 천동설이 천동설이. 상식이에요. 그때의 패러다임으로 잡는 천동설이 주류 상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주류 상식은 뭐냐면 인간이 중불나게 잘나게 태어나서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일종의 패러다임이에요. 근데 이 패러다임은 누가 시작됐느냐? 그 린 화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게 히란 문명, 기독교 문명에서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불교가 잘났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가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 이렇게 모든 생명들이 인간이 중불나게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들이 다 평등하기 때문에 첫 번째 계율이 뭡니까? 불살생 계율이에요. 전 처음에 제가 불교 들어와서 나 위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마 이래야지만이 신이 막 인간을 갖다 꽉 쥐고 흔들어가지고 막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힘이 있어야 좀 되는데 너무 흐드르드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불살생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서구적 관점이라는 것들은 너와 내가 분리가 돼 있어요. 모든 걸 다 쪼개고 다 바라보는 관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이분법적으로 바라봅니다. 세계는 천사와 악마가 있어요. 또 내 편과 네 편이 있어요. 여러분 디즈니 만화를 보면은 애니메이션을 보면 우리 편이 있고 아주 사악한 나쁜 편이 있죠. 그죠? 여러분 허리디 영화를 보면은 우리 편에 아주 착한 사람과 예수와 부처가 100명이 와도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나쁜 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둘하고 막 끊임없이 싸우다가 결국 그 나쁜 놈 이상으로 막 그냥 막 폭력을 가하면서 제압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특히 저기 미국에 갖고 있는 관점이 그렇게 선악 구분을 갖다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미국은 선이고 당시 옛날에 소련은 뭐였습니까? 악이었었어요. 모든 걸 다 선과 악으로 바라봐서 악이 선을 갖다 지배하고 장악해야 돼요. 자, 세상에 자 따져보자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천사들이시나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다 예수님, 부처님 100명이 와도 구제할 수 없는 악마들이십니까? 세상을 이렇게 이분법으로 구분할 수 없어요. 내 안에는 이렇게 부처님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큰 마음을 내면 정말 우주까지도 다 받아들일 만큼 어마어마한 큰 마음을 내는데 내가 한 번 분별내가지고 마음을 옹졸해내면 내 마음에 정말 크기가 작아져가지고 바늘구멍 하나 꽂을 데 없어서 그렇게 옹졸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정말로 큰 대자대비한 마음을 내면 모든 게 다 포용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한 번 또 분별 내고 한 번 빡 돌아가기 시작하면 하여튼 뭐 성질 내고 막 그냥 뭐 이러면서 막 때려잡아 죽여야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이러기도 하고 어떤 때 저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꼭 그런 말이야. 넌 이중적이야 라고 말한다. 사람은 이중적입니까? 다중적이죠. 이중적이지 않아요. 상대적이죠. 어떤 때는 참 좋은 마음을 내다가 이렇게 절에 오거나 이럴 때 좋은 마음을 내다가 여러분이 이를테면 저 운물에 어떤 꼬마애가 막 놀고 있어요. 여러분 운물 위에 꼬마애가 놀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꼬마 어떻게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두고 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구해줘야죠. 아무리 우리가 범죄자를 할지라도 가서 빨리 애를 갖다 끄집어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떤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 선한 마음인 거죠. 우리가 나쁜 아주 살인자 몇 명을 죽은 살인자를 할지라도 그렇게 애가 떨어져 죽는 것들을 못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선한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또 이렇게 아까 막 이렇게 한번 빡치면, 한번 열받으면 그렇게 아주 못된 마음도 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착한 편이야, 저 사람도 낙한 편이야. 어떤 편으로 구분할 수가 없는 게 원래 이치인데 이 편으로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경쟁과 대립을 만들어요. 그죠? 끊임없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편과 나쁜 편을 만들고 끊임없이 싸우고 해서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세상을 갖다가 꼭 이기고 지는 과정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시스템이, 이런 패러다임이 우리를 꽉 지배하고 있어요. 자꾸 모든 걸 이기고 지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들었던 것. 이기고 지는 건 뭐냐면 우리 편이 있고 너희 나쁜 편이 있다고 하는 사고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사고가 인간이 있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한다는 사고가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갖다가 파괴시키게 만드는 것들은 인간과 인간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만드는 똑같은 원인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심청정 국토천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마음이 청정해야 국토가 천정해진다.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이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려면 인간의 마음이 청정해지는 것과 같이 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불교환경연대가 하려고 하는 이 환경운동은 뭐냐면 단순하게 자연환경만 보존된다고 보존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포교사단도 우리가 그냥 환경운동 해보자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정말로 큰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지혜의 안목이 열리고 이 지혜의 안목이 열리면 당연히 자비의 실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고 네가 고통받으면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 속에서는 남을 돕는 마음을 여는 게 이 지혜의 마음이 제대로 열린 거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사람과 사람끼리 돕는 단체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단체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근데 불교 내에 이렇게 환경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지가 않아요. 부산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고 광주도 있고 전주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부산에서도 이런 활동하는 분들이 계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남을 돕는 활동이 실제로 남을 돕는 건 아니잖아요. 남을 돕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를 살리는 일인 겁니다. 연기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네가 행복한 것이 내가 행복한 거라고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복원하고 하는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활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환경 위기를 앞두고서 지금 기독교 신앙 내에서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환경을 위기로 빠지게 만들었던 것들이 기독교의 신학이다라고 말하고 기독교 사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간이 중풀나게 잘나게 태어나게 했던 탈생문적 교만, 두 번째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만들었던 그 지배 정복의 가르침. 그 다음에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또 뭐가 있죠? 끝이 있죠. 그러니까 역사를 갖다가 시작부터 끝까지 가는 직선적인 방향으로. 죄송합니다. 누가 이렇게 전화를. 시작부터 끝까지 가는 이게 시간관이 직선적 시간관이에요. 직선적인 시간관 갖다 보니까 어떻게 사고하냐면 여러분 그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성장이 직선적으로 경제성장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불교의 가르침은 이렇게 직선적입니까? 이렇게 윤회적입니까? 불교의 가르침은 이렇게 윤회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이 과거가 결국 연결돼서 나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직선적인 것들은 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변소. 옛날에 화장실 퍼세식 변소는 내가 딱 똥을 누면 이 똥은 버려져야 될 쓰레기입니까? 이 똥은 뭐에 쓰는 거죠? 그럼. 내가 먹어야 될 채소의 먹이야. 그럼으로 돼. 그래서 내 채소를 먹죠. 근데 또 똥을 싸잖아요. 자, 이럴 때 쓰레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이 순환 구조 내에서는 내가 버리는 모든 것들이 자연계로 돌아가요.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이 화장실은 수세식. 퍼세식 화장실은 순환 구조에 맞는 화장실인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서구적 관점으로 만들어졌던 이 화장실 시스템은 이 똥을 딱 넣고 물로 딱 내리면 나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해서 쫙 흘러가 어디론가 하는데 난 몰라. 저 어디로 가다. 내 눈에 안 보이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눈에 안 보이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시스템이에요. 오로지 나만 존재할 뿐이에요. 이게 직선적 세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도 끊임없이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올라갈 거예요? 네? 지금 환경 문제가 너희들이 언제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엄청난 어리석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지구의 인구가 지금 70억입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2억 5천, 3억 정도 됐어요. 미국의 인구가 전 세계 5%도 안 돼. 근데 전 세계 화석연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화석연료의 23%를 갖다 미국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어느 나라처럼 살고 싶어요? 미국처럼. 미국처럼 살고 싶어요. 만약 미국처럼 사는 게 다 이루어졌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와 유럽 같은 잘 사는 나라의 20%가 전 세계 화석연료, 석유소탄, 천연가스의 83%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옳은 일이라 한다면 가난한 나라 사람도 우리처럼 살아야죠. 우리도 미국처럼 사는 게 정말로 저게 정말 정의로운 일이라 한다면 제가 있었던 아프가니스탄의 그 가난한 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저 한 달 월급이 애 5, 6인데 30달러입니다. 3만 원, 4만 원이에요. 그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야죠. 정의로운 일이니까. 근데 저 아프리카에 있는 수억의 사람들, 인도에 있는 7억, 8억, 14억, 15억 사. 그 인구가 만약 미국처럼 사는 게 성공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2억이다. 지금 이렇게 소수의 나라,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쓰고 있는 화석연료 때문에 지금 이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기후변화 문제 이 난리가 다 누구 책임이에요? 20%의 책임이에요? 80% 가난한 나라 책임이에요?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를 책임이잖아요. 네, 근데 또 올라가면. 모두가 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처럼 된다고 한다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뒤집어 놓고 말하면 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저렇게 지지로 못나게 살아주고 있는 그 덕분에 우리가 아주 숨 쉬고 산다. 이 말을 좀 더 나가면 전 지구의 자원은 다 골고루 나눠 쓰는 게 좋은 거죠. 근데 20%의 사람들이 다 빼앗아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골고루 나눠야 되는데 가난한 나라 것도 다 빼앗아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회 진언 하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자꾸 내가 무슨 참회해야 돼?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게 뭔지를 모르면 잘못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잘못하셨냐면 가난한 나라 써야 될 자원을 갖다 여러분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막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모든 게 다 석유에서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석탄에서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사는 우리들이 다 돈으로 다 구입해버려가지고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쓰는 것들이 적게 돼요. 우리가 식량을 많이 먹으면 밥을 많이 먹으면 전 세계 곡물 가격이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높아져요. 곡물 가격이 높아지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제대로 먹을 수 없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많이 소비하게 되면 가난한 나라 갖다 결과적으로 가난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불교 환경 연대에서 활동하고 있고 제가 기독교 가톨릭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가톨릭은 신학적인 딜레마가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를 앞두고서 불교적 가르침이야말로 정말로 환경 위기 시대 때 정말로 맞는 말씀이다. 이렇게 모든 것 생명이 다 평등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런 가르침이야말로 가르침만이 아니라 이런 전통도 있었죠. 바롱의 전통도 있어요. 여러분 스님들이 오를 육바라밀 집신이라고 있죠. 오를 굵게 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야 밟고 다니면서 벌레들이 밟히지 않고 굵게 씻습니다. 여러분 육환장 있지 않습니까? 예. 쩡그렁쩡 왜 소리가 날까요? 지나간 도망가라. 산에 다닐 때 그렇게 해야 짐승들이 피하라고. 또 여러분 저기 보살통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이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많았지. 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지. 근데 이가 있으면 똑 죽이면 생명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통에 담았네. 잡아가지고 대나무 통이라고 보살통이 있습니다. 보살. 담아가지고 밖에다 이런 불교적 전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헌식도 있죠. 이렇게 근데 이걸 보고서 지금 환경 위기를 앞두고서 불교 사상이 대단히 위대하다고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길 지나다가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면 천상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건 주장이에요, 진리예요? 주장한다고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이걸 환경 문제를 보다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너무 대단해요. 위대해요. 자,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로 미래 세대에 맞고 환경 위기에 맞아 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이거 주장으로 들릴까요? 진리도 들릴까요? 다른 사람이 우리 불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이 말이 주장이에요? 진리예요? 주장이겠지. 또 하나의 주장이야.
자, 여러분이 주장이 아니라 이 말이 정말로 사실이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방법은 뭡니까? 무서 실천. 여러분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행동을 믿습니까? 그 사람의 글을 믿습니까? 그 사람의 삶을 믿습니까? 삶을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육바라밀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자비 실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위대해라고 막 주장하는 건 그걸 이불 속에서 만세 부른다고 해요. 근데 이게 정말로 옳고 위대한 가르침이라 하는 것들은 그런 가르침을 갖고 있는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는데 삶으로 보여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여러분 그냥 불교 공부만은 기본적으로 자세를 갖다가 우리가 학습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발현해가지고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기여나 이런 것들이 논란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렇게 좌우 이렇게 막 분별도 있는데 환경 문제는 그런 게 없어요. 가면 갈수록 환경 문제는 커지는 이슈입니까? 작아지는 이슈입니까? 커지는 이슈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빨리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저기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한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내부터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 사람부터. 아시겠죠? 지금 모든 주류는 한때는 다 변방이었어. 그죠? 옛날 한때는 소수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원력의 크기만큼 막 미친 듯이 하다 보니까 그 큰 일을 벌이는 거죠. 여러분 미쳤다는 말은 뭡니까? 못 미쳤다의 반대가 미쳤다죠. 어떤 경지에 이른 것들을 뭐라고 하죠? 미쳤다.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한 걸 뭐라고 하죠? 못 미쳤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것들에 정말로 그런 큰 원력을 갖고 활동하는 게 정말 이 경지에 미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활동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환경 활동 등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기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인 사람은 능력으로 하셔야 돼요. 이런 활동들을.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지위가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 내가 갖고 있는 지위를 활용해서 이렇게 더욱더 환경 문제라든가 이렇게 남한테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일종의 여러분이 어떤 자원활동도 특히 포교사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 불교 쪽에 있으면 돈 가는 곳에 마음 가득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1,000원, 2,000원이라도 특히 아이들 이름으로 애들이 내 이해와 관계없는데 이렇게 보시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일종의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다 공덕을 쌓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게라도 많게라도 이런 것들 환경단체에 지원하고 또 이런 활동들을 많이 지원하고 포교사단에서 활동하실 경우에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변화가 엄청난 많은 변화를 갖다 도모하게 만듭니다. 아시겠죠? 저희 불교환경연대도 저희 여러분 나눠드린데 브로셔 관심은 많이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함께 해주시고 또 필요하신 분 여러분 후원도 좀 많이 좀 해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부산에서 여러분의 활동들이 좀 큰 파장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1시간 넘었죠? 예, 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한 장만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한 장씩 다음. 자 마무리해도 될까요? 아,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에게 좋은 강의를 해주신